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박소연입니다. 고령화 시대로 들어서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인류가 가장 바라는 꿈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의학 경쟁력은 세계 각국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핵심 역량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오늘 더 리더는 세계 의학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길목에서 글로벌 의학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 대학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차의과학대학 이훈규 총장님 모시고 보건의료와 생명과학 특성화대학인 차의과학대학의 발전 방향 그리고 이를 위한 인재 육성 방안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차의과학대학의 이훈규 총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바쁘실 텐데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모든 시청자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이 차의과학대학이라는 어떤 역사, 이념 이런 것부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차의과학대학교는 원래 1997년도에 포천 중문의과대학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예과 40명으로 출발을 했는데 네. 그 후에 이제 간호대학이 생기고 또 생명과학이 생기고 또 건강과학대학 등 학과가 증설됨에 따라서 종합대학의 그 면모를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차의과학대학이라는 명칭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의과학대학은 다소 좀 생소한 느낌이 있습니다. 불과 4년 전에 개명을 했기 때문에요. 아하. 그래서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포천 중문의대가 더 익숙하다는 말도 합니다만 네. 현재 대학의 우리 창립 이념은 차의과학대학이라는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CHA 그 이니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학 이념이. C는 크리스티아니티, 그래서 기독교적 이웃사랑 정신. 그리고 H는 휴머니즘, 인간 존중의 정신. 그리고 A는 그 아카데미아, 그래서 연구 및 탐구 정신. 그래서 풀어서 하면은 연구 중심으로 열심히 성과를 내서 인류에게 봉사하는 대학이 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5개 단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필두로 한 6개 대학원으로 구성돼서 학부 정원 현재 한 2,300명 되고요. 와, 40명에서 시작됐던 것이 네. 이제 2,000명이 넘었군요. 네, 많이 커졌죠. 그런데 아직도 신설학과가 있어갖고서 3, 4학년을 못 채운 학과도 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대학원 한 700명 정원이. 예. 그래서 현재 정원 3,000명으로 꾸려가고 있는 작지만은, 수도권에서는 작지만은 아주 의생명이라든가 건강과학 분야로 특성화된 강한 대학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그 차가 약어였군요. 저는 네. 설립자가 혹시 차 씨였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했습니다만. 설립자도 차 씨는 맞습니다. 아, 그건 맞나요? 네, 설립자 찼습니다. 예. 추후에 좀 의미를 부여했던 거군요. 네. 예. 이 차의과학대학교가 보건의학 생명 이쪽으로 특성화된 대학으로 잘 알려지고 있는데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떤 학과가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학교와의 좀 차별성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건강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융합과학대학 등 5개의 단과대학과 그 각 과별로 보건복지정보학과, 또 헬스산업학과, 또 의생명학과, 또 바이오공학과, 식품공학과, 네. 또 글로벌 경영학과, 의료홍보영상학과 등 10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학과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융복합을 사회과학 계통을 또 많이 좀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 기관으로는 구미에 있는 부속병원이 있고요. 또 유전체 분야에서 세계적 석학으로 칭송받는 그 김성진 박사가 이끄는 차의과학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과의 그 차별점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대학은 그 시대적 특성을 반영해서 의과학과 사회과학을 어울리는 균형 있는 그 융복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의료홍보영상학과라든가 미술치료대학원 이런 것이 이제 융복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학생 수에 비해서 저희는 교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연구 중점 교원들과 또 병원에 또 많은 또 진료로 나가는 임상 중점 교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 대학은 작지만은 전국에서 전임 교원 수가 학생 대비해서 제일 높습니다. 예, 1등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 대학의 차별화된 특성은 뭐냐면 그 재단에 전폭적인 그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사실 학생 수도 작고 등록금도 그동안 한 10여 년 이상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아주 상당히 저렴한 등록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자체의 수입은 얼마 없는데 그 부족분을 학교 재단에서 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모범적인 그 사학재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병원에서 얻는 그 수입을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사회에 환원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뭐 등록금을 10년째 동결하고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또 학생들에게는 또 혹할 이런 뉴스거리거든요. 근데 입학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만 같아요. 경쟁률이 뭐 과별로 뭐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한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입학 그 비율은 매년 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뭐 약학대학 같은 경우 한 30대 1 되고요. 예, 간호대학 네. 같은 경우 한 10대 1 정도 되고 평균으로 한 3.5대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줄기세포나 재생의학 분야 이쪽에서도 또 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곳이 바로 차의과학대학교인데 세계 의학계에서도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분야예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의학 기술이라고 할까요?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따져본다면 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건가요? 의학 분야에서의 줄기세포의 어떠한 그 바로미터는 국제적인 논문 발표하고 특허 출원 수를 따져서 국가의 어떤 그 경쟁력 지수로 따지고 있는데 그렇게 네. 따진다면은 저희 나라는 세계에서 약 7위 내지 8위 정도의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2011년도에 그 국내에서 식품의학안전처에서 급성 심근경색 치료제라는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을 거쳐서 시판 허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가 상용화됐죠. 그리고 이러한 줄기세포나 의학 분야 연구는 기초연구, 또 임상연구, 산업화 연구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임상연구와 산업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세계 선진국과하고 한번 경쟁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가 되는 그 기초연구 분야는 아직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 기초연구 분야에 대학과 병원에서 그 많은 투자가 필요한 그 실정이고 최근에는 뭐 중국에서 이 분야에 또 상당히 관심을 갖고 바짝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 전반의 수준이 아니라 차의과학대학교는 한 어느 정도까지 좀 올라와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사실 저희 대학하고 저희 병원은 어떻게 보면 선진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무모할 정도로 약 15년 전부터 꾸준히 이 줄기세포 연구 분야의 투자와 연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 줄기세포 연구 분야를 이끌어온 분이 그 우리 대학의 설립자이고 초대 총장을 역임하신 그 차광열 차병원 그룹 회장이신데 15년 동안 그분 주도로 교수들과 연구원이 계속적인 그 연구 실적을 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또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고 있는 생식학회에서 그 부분에 어떠한 성과를 갖다가 크게 인정을 해서 2년 전에 그 미국 생식의학협회에서는 차광열 줄기세포상을 이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정을 해서 작년에 코넬 대학 교수가 그걸 탔죠. 그래서 그간의 그 연구 결과와 투자가
계속적으로 쌓여있는 결과 지금 현재 대학하고 우리 차병원 그룹은 같이 공동 연구로 상업 임상을 포함해서 현재 19건의 그 임상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재활의학과의 그 김민영 교수 팀에서는 제대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이 내성마비 환자들을 위한 임상 치료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또 신경외과의 그 정상섭 교수 팀은 태아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파킨슨씨병에 대한 임상 치료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과의 성원근 교수팀에서는 그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망막이 손상돼서 생기는 실명증 환자들을 임상 실험에 들어갔고 특히 이 분야는 2년 전에 저희 차병원 그룹하고 미국의 유명한 생명공학 기업인 ACT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UCLA 대학에서 임상적으로 성공을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차병원에서 하고 있는 이 송원경 교수 팀이 이것이 성공이 만약 된다면은 세계 최초로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한 치료제가 탄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예. 기대를 한번 가져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할 거는 저희 대학과 차병원에서는 2년 전에 이미 30억 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분당 차병원 내에 글로벌 줄기세포 임상 시험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곳 한 곳에 집중해 갖고서 그곳의 줄기세포를 연구하고 또 배양해서 환자한테 직접 시술을 해서 예. 그 결과를 추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상 시험센터는 앞으로 우리 국내 줄기세포 연구, 임상적 연구와 산업화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중요한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연구 중심의 대학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런 연구 중심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뭐 어떤 뒷받침이 좀 뭐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되거든요.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뭐 연구 중심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 문자 그대로 연구 중심 인력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종래 의학 교육의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의학 교육은 단순히 그 환자를 치료하는 그 진료 중심형 의사를 보통 양성을 했는데 이제는 그거는 뭐 당연히 하고 질병 연구와 그 예방 및 치료법을 연구하는 연구 중심형 교육을 해갖고서 네. 그 대학 교육의 어떤 방향을 좀 선회시켜야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교육 과정을 지금 바꾸고 있고요. 또 대학병원의 그 임상 교수들은 사실 환자들 보시느라고 상당히 바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그 연구 중심형 의사로 장려하고 또 유도하기 위해서 2년간 그 해외 유명한 연구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는 특전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했고요. 또 나가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려고 진료 시간도 대폭 단축시키고 또 교내 연구비를 집중적으로 그러한 연구 중심형 의사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 작년에 저희 분당 차병원이 연구 중심 병원으로 선정이 됐고요. 또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BK21 플러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구를 잘하는 파트에다 주는 건데 그곳에서도 저희 차의과학대학이 선정이 됐죠. 그리고 이제 이런 연구 중심 인력 양성도 중요한데요. 또 이러한 연구 중심 인력들이 마음껏 연구하고 또 연구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종합연구원을 저희들이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학교와 병원에서 약 한 2천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성남 판교에다가 가칭 차바이오 컴플렉스라는 연건평 2만 평의
세계 어마어마하네요. 최대 규모의 그 매머드 연구센터를 지금 다음 달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 벌써 완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2월 말에 완공이 되면은 그곳에 이제 줄기세포 연구소, 또 암 연구소, 또 노화 방지 연구소 등 10개의 연구소가 들어가서 네. 그곳에서 활발한 그 연구 중심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또 어떨까요?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좀 이렇게 팍팍 해주는 편입니까? 저희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사실 개교일에 지금까지 일관된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요? 네. 의과대학이 개설됨으로써 97년 개교일에 의과대학생 전학년 전원에게 이 전액장학금을 지급하고 네. 또 각 다른 과에 대한 그 버금가는 각종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97년도 이래 지금까지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저희 의과대학이 사실 97년도에 개교한 이래 2년 만에 네. 그 수능 그 학점의 수준이 전국 5위의 의과대학이 랭크가 됐어요. 이 전학년 전액장학금을 실시하다 보니까 너무나 그 반응이 좋아서 예, 예.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의과대학의 체제를 정립을 했죠. 또 그 결과 이제 국가에서 실시하는 의사고시라든가 또 간호사 시험 등의 8년 연속, 10년 연속 계속 100%의 그 합격률을 좀 달성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하네요. 대단해요. 아, 그런데 말이죠. 이런 탄탄한 지원이 뒷받침돼주고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 의과 고시에도 무난히 다 패스를 하고 하지만 취업은 어떨까 또 싶습니다. 요즘 이 차의과학대학은 의과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과들도 많으니까요. 네, 근데 취업률이 좀 괜찮습니까? 저희 대학이 최근 3년간 취업률 통계를 보면요. 전국 202개 종합대학 중에 상위 10% 이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4년제 종합대학으로 비교할 때는 수도권에서는 저희가 7등으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취업 분야는 다양하게 병원, 관공서, 또 공공기관, 제약회사, 또 벤처기업 등 여러 가지 특기할 만한 거는 저희 차병원 그룹에서 의료 기술을 역수출해서 인수한 병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세계 최고의 의학 기술을 자랑하는 미국에다가 저희 차병원 그룹에서는 미국인이 운영했던 거대한 그 종합병원을 인수했어요. 그것이 LA에 있는 헐리우드 장로병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거의 대학병원 수준입니다. 상당히 그 LA에서 유명한 병원인데 역사도 깊고요. 그곳에도 또 우리 졸업생들이 취업을 또 일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학 분야가 물론 이제 세계적으로 우수한 그런 선진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총론적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려면 사실 의료와 IT, BT가 결합된 형태로 융합적인 의학 교육과 연구가 필요하도 하겠죠. 근데 구체적인 실현 방법으로는 첫째는 대학 및 대학병원에서 종래의 개업만 하려고 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것보다는 연구 중심 의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 중심 의사는 뭐냐? 종래 많은 수의 환자를 이거저거 치료하는 게 아니라 특정 분야의 질환자를 치료하면서 그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법을 개발하는 게 미래 창조형 의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러한 의학 분야의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사실 각 대학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그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이 줄기세포 분야의 연구만 해도 매년 3조 원 이상의 연방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요. 또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또 캘리포니아만을 위해서 1년에 매년 3천억 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경우에는
교토대학에다가 벌써 한 5년 전부터 네. 매년 그 1,000억씩 그 줄기세포 연구 자금을 지원해서 재작년에 그 교토대학의 그 야마나카 교수팀이 줄기세포 연구로 노벨 의학상을 탔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때 2배로 올린 것이 1년에 1,000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 1,000억 원을 또 수십 개의 대학과 연구기관, 국가기관이 나누다 보니까 사실 그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또 의학 분야의 경쟁력은 사실 단순한 의료 분야의 경쟁력이 아니라 그건 국가 경쟁력으로 좀 봅니다. 그래서 예컨대 빈혈 치료제로 미국에서 개발된 EPO라는 그 약이 있는데 그거는 1년에 세계적으로 매출이 10조 원 이상 나가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의료 분야의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이니까 이러한 지원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하려면 대통령 직속으로 이 의료 분야의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갖다가 설치해서 그 위원회에 관계부처 장관이 들어가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지원 체제를 갖추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의학 분야의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사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산과 인원이 제한이 있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선택과 집중은 뭐냐? 선진 국가들이 선점하고 있지 않은 분야, 또 아직까지는 한번 겨뤄볼 만한 분야,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돼요. 그것이 결국은 줄기세포 연구 분야고 또 미래 맞춤형 진료가 가능한 유전체 해독 및 분석, 요 분야가 상당히 저희가 앞으로 공략해야 될 그러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군요. 자, 이번에는 총장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요. 이력을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지금 처음 뵙는 이 첫인상은 의사 선생님이 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력을 살펴보니 이 의학고시가 아니라 사법고시 출신이세요. 네. 검찰에도 네. 주요 보직을 하셨고 네. 뭐 여러 가지 법조인의 길을 걷다가 이제 이 차의과학대학으로 이전을 하면서 총장이 되셨단 말이에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과거의 이력이 도움이 됐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렇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실 과거 대학은 이제 인격이 좀 고매하시고 학식이 깊으신 분들이 대부분 총장을 하시는데 현대사의 대학 총장상은 기업의 CEO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 총장은 연구나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학의 정책을 결정하고 대학의 인사라든가 예산 이런 행정을 총괄하는 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다행히 제가 30년간 검찰의 검사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분야의 검찰 행정을 쌓기 때문에 그 분야의 경험과 이 분야의 행정이 크게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오히려 또 제가 한 28년간 검사 생활을 했는데 검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상의 그 덕목이 뭐냐면 어떠한 그 정확하고 또 치밀하고 또 디테일하고 네. 또 균형 감각이 잡혀야 되는 이러한 것이 훈련이 되는데 그러한 오래된 그 경험이 대학 총장 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좀 도움이 좀 되고 있고요. 또 사실 또 제가 모르는 분야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분야는 제가 아는 척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수분들하고 탁 터놓고 얘기를 하고 예. 머리 맞대고 같이 상의하고 풀어나가다 보니까 의외로 격이 없이 서로 이질적인 분야끼리 만나니까 오히려 격이 또 없어지고 친해져요. 또 한편으로는 또 제가 오랫동안 법조 생활하면서 교육계에 들으니까 약간 이질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의 긴장 관계도 조성되면서 서로 또 어떤 활력을 갖는 그런 숨기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제 차의과학대학을 이끌어 가시는 선장 아니겠습니까? 이 총장님께서 앞으로 계획하시는 그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궁금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꿈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대학이 그동안 그 줄기세포라든가 연구 중심형으로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차의과학대학을 글로벌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시켜서 인류의 그 불치병, 난치병을 그 치유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대학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는 미래에 의과학, 생명과학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또 교수분들에게는 훌륭한 연구시설과 여건을 조성시켜서 그분들에게 끊임없이 연구에 도전해서 결국 줄기세포 분야에서 우리 대학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만들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꿈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연구 투자와 인재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차의과학대학의 노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인의 건강 지킴이로서 그리고 나아가 인류 행복에도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차의과학대학 이훈규 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총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